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현자 여러분?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죠. 하락의 끝이 오는가라고 하면 단기 매수의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거래량이 타이밍입니다. 요 며칠 제가 좀 길게 했기 때문에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한 동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놨는데 안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제가 아는 동생이랑 전화를 하다가 적었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CGN의 주가 추인데요. CGN 최근에 관심이 많으시죠? CGN은 굉장히 개인 투자자가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83억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매도 잔고는 저번에 상승할 때 거의 다 상환을 했습니다. 여기죠? 상환을 했고 지금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냐라고 보면 CGN ST 바이오 센서가 코로나 진단 시약의 추가를 정식 허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등 5종 진단 키트 브라질 승인, 임원진이 자사주를 매수했다. 주당 1,500원 현금 배당 소식의 강세, 타액 진단 코로나19 진단 키트 개발 기대 하나금투. 이 호랑 마르코 같은 소식도 떴는데요. 이게 추세가 지금 어떻냐라고 했을 때, 자, 요 추세가 깨졌습니다. 저항선이 됐죠. 저항선 되고 떨어지죠. 이 추세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잠깐. 자, 이 오버슈팅이 나오면 오버슈팅을 지지하다가 깨지면 그냥 어김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외우세요. 외우는 게 나아요. 외운 다음에 지금 이 하락을 누가 주도했냐라고 하면 주도한 세력은 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자, 제가 시제는 언제 샀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샀습니다. 여기 지금 손해권입니다. 손해권이에요. 시젠도 손절할 수 있습니다. 손절할 수 있기 때문에 지켜는 보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쌍봉을 안 찍었어요. 쌍봉을 안 찍었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여기서 들어갔습니다. 엄청 기다리다 들어갔죠? 시장은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상승한다고 봅니다. 상승 한 번은 할 거다. 그게 윗골을 달고 떨어질지 언정. 지금 제가 산 가격에서 절대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삼성전자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질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펀더멘털이 좋다. 지금 사면 되냐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지점을 나눴어요. A, B, C, D, E, F까지 나눴습니다. 자, 12년 내 최저점이 9.8배입니다. 여기서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8,000원에서 액면분할 가격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8,000원에서 거의 8만원까지 올랐죠. 올랐습니다. 10배입니다. 10배. 제가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이때 12년 전에 삼성전자 1억치 샀다고 하면 지금 10억이 돼 있습니다. 자, A 지점입니다. 상승하다가 약간 횡보할 지점, 그냥 고점이에요. 여기 샀으면 지금 현재 2.75배입니다. 2.75배. 그 다음 B 지점, 여기죠. 여기. 샀으면 1.5배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C 지점, 9년 전입니다. 자, A 지점이 8년 전인데요. 그거보다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샀으면 거의 수익률이 3배 차이 납니다. D 지점, 자, A 지점이 지났어요. A 지점이 지나고 D 지점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나면 D 지점이 되면 3.9배입니다. 2.75배인데 거의 4배입니다. 약 거짓말 좀 못해서 1.8배 더 올랐죠. 자, F 지점. 상승을 쭉 지켜보다가 하락을 기다렸다 여기 삽니다. 사면은 여기 B 지점에서 샀을 때는 1.5배입니다. 근데 F 지점에서 사면 2.2배입니다.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B 지점에 샀으면 어차피 고점에 샀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고가에서 잡았는데도 지금 현재 1.5배 올랐지만 조금만 기다렸다가 F 지점에서 샀으면 2.2배입니다. 1억을 투자했으면 2.2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어차피 좋습니다. 어차피 우상향 중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화살표가 우상향입니다. 우상향하고 있는데 그래, 펀더멘털도 좋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야. 아무 때나 사면 되느냐?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 뭐 주식은 뭐 기다리는 거다. 주식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세요. 가서. 이거 캡처해서 보여주세요. 아무 때나 사면 되느냐? 어떤 지점 1년을 기다리건 2년을 기다리건 조금만 기다렸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사면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아무 때나 사면 된다. 그럼 지금 이렇게 고가 찍고 있는데 여기 사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예요. 지금 사면 제가 봤을 때 수익률을 추구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나중 되면 이잼이라 생각할게요. 지금이요. 그러면 나중에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아무 때나 사면 안 된다. 대형주건 소형주건 나발이건 아무 때나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 A 지점에서 살 바에야 D 지점에서 사는 게 낫고 B에 살 바에야 F에 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타이밍이 온다. 그게 뭐냐라고 하면 241선 기준으로 보면 241선을 뚫을 때 이 초록색 원입니다. 이때만 사도 기다리다가 이때만 사도 절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던가 아니면 좀 적당히 하락을 보일 때 계속 지켜보다가 분할 매수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수익 극대화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올라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다리는 게 낫다. 지금 올라가면 늦은 거다. 어차피 늦은 거 조급하게 따라잡아가지고 폼을 느끼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41선 기준으로만 봐도 기회가 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다가 매수하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립니다. 지금 사도 됩니다. 지금 사서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마인드 좋아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어떨까요? 베트남 2개월 만에 코로나19 국내 감염 무더기 발생. 오늘 베트남 ETF가 폭락했죠. 예, 여기 사고 시간에 더 샀습니다. 시간에 더 샀어요. 시간에. 제가 샀는 가격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시간에 샀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기회가 왔지 않나 싶어서 샀습니다. 이거 손해본다 생각 안 됩니다. 일단 좀 이제 홀딩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좀 들어갔어요. 네,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중보다 훨씬 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얘기 안 하는 이런 챌린지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 메일로. 제가 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메일로 슈카월드가 얘기한 걸 따라하면서 그 슈카월드란 분의 이름은 들어봤는데 오늘 영상 처음 봤습니다. 덕분에 저분의 영상을 봤고 저분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 영상을 찍는다고 했는데 이러면 찍어봤자 안 좋은 소리밖에 안 듣겠네요. 아무튼 인공지능 얘기를 했으면 제가 어제 그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AI까지 이어지는 걸 얘기했는데 슈카월드란 분이 공교롭게도 어제 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시간으로 따져도 제가 먼저 올렸던데 아무튼 비슷비슷해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빅데이터랑 클라우드 AI에 대한 관계는 저기 인공지능이 뭐니? 라는 영상 10개월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미 정의를 했습니다. 그거를 어제 다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따라했다라고 하면 좀 저는 애매합니다. 제가 시간을 투자해서 봤습니다. 저분이 얘기하는 걸 좀 들어봤어요. 저분 예전에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때 그 레버리지 ETF를 사면 손해본다라는 영상을 올리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오른쪽이 제가 인공지능 영상에서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기 연결이 확산되고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올라가서 빅데이터가 쌓이고 GPU가 발전해서 AI가 발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제 올린 저분이랑 10개월 전에 올린 저랑 따져보면 누가 먼저 올린 건가요?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과 누군가를 따라하는 건 다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신념을 가지고 분석하시길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웬만하면 근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한 게 뭔가 방송 올려서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사실 시장을 보는 눈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많은 올리면 항상 뭐 그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건 저도 존중하는데 누군가를 따라했다라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이게. 누구 방송을 보고 따라했나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챌린지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저 굉장히 바쁘고 집에 와서 방송 찍는 시간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 다른 일을 할 시간에 가족이랑 조금만이라도 더 얘기를 하고 제 얘기를 한 번 더 보고 이러고 싶은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의 영상을 볼 정도로 한가하지도 않고 사실 굉장히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상은 저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배울 것도 없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챌린지 굉장히 하루에 10통씩 올 때도 있어요.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다 응답하는데 이거는 응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 방송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 방송 보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싶고 그러지만 제가 시간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잘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달겠습니다. 아무튼 21선의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지수가 그래요. 21선에 걸쳐가지고 거래량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되면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횡보하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면 이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발생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괴롭나요? 그때 코로나 때가 괴롭나요? 예, 코로나 때 우리 전우님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향후의 시장은 시장에 그 코로나 전쟁 때 참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쟁 때 참여했잖아요. 이때 보이시죠? 이때 제가 2020년 3월 14일에 매수행력 찜이라고 해서 여기 노란색으로 그렸잖아요. 이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우리가 그렇게 심사숙고를 해서 이 영역은 매수행력이다라고 해서 정확히 바닥을 진단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거 떨어진다고 괴롭나요?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다. 외신입니다. The Great Stone Boulevard. 이거는 또 공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5번에서 하고요. GDP와 잡로스의 그 발표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테슬라랑 애플이 하이 익스펙테이션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측치 대비 좋게 나왔지만 지금 테슬라랑 애플은 결국엔 제로 소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라고 하시죠. 그렇다고 테슬라 애플 이들 쭉쭉 떨어져서 빵 달러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급이 몰려서 그거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받아낼 만한 물량이 없다. 왜냐하면 추가 재료가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오일이 아주 꾸준하다라는 겁니다. Despite pressure on risk asset. 그 중동에 긴장감이 있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꾸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숏 포지션에 손해가 있다. 숏 포지션이라고 하면 공매도를 친 사람들입니다. 공매도 관련주가 미국에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미국도 지금 약간 수급이 좀 몰려서 이슈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뉴스는 아니죠. 숏 포지션 쳤던 애들이 지금 개피를 보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국내도 한번 셀트리온 지켜보시죠. 내신입니다. 소액금의 보유액 1위 테슬라가 창사 일에 첫 흑자 났네. 재료 소멸이죠. 재료 소멸.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재료 소멸이라서 폭락한다는 게 아니고요. 재료가 소멸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난해 미 경제가 3.5% 위축됐다. 74년 만에 최악인 반면 반등률은 74년 만에 최고죠.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용 잘못 넣었다. 쌍용차가 어쩌고저쩌고 나왔네. IMF 공매도 재개 가능하다. 개인 부글부글 정부 난감이라는 건데요. IMF 연례 협의 결과 온라인 브리핑에서 코로나 이후 한국 금융시장의 안정화가 많이 진행됐고 경제도 회복 중이다. 공매도는 선진국 등 저거는 왜 기자가 저렇게 괄호를 해서 넣은지 모르겠지만 주요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인 관행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누구 편을 들까요? 여러분들의 편을 들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추종하는 금융 세력의 편을 들까요?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슬슬 드러나는 거죠. 공매도에 대한 재개는 개인 투자자보다는 외국인 기관에게 유리하다라는 게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사흘간 시총이 110조가 증발했다. 악재의 민감 반응. 그럼 사흘간 110조가 증발했지만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서 시총이 몇 조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 레이스로 보면 110조가 증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는 타이밍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더나 의장 바이러스 계속 변이한다. 코로나 몇 년 더 간다. 우와 망했다. 코로나 몇 년 더 간다. 야 이제 코로나 끝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백신을 만든 회사의 장이 코로나가 더 몇 년 더 간다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그러면 백신을 만드는 회사에서 백신을 내놨어요. 여러 가지 연구개발비를 투자해서 백신을 내놨는데, 자, 제가 백신을 내놨지만, 코로나는 사실 뭐, 오래 못 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거는 백신 개발 업체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이러스 계속 변이돼서 코로나 몇 년 더 갈 수 있겠죠? 있겠습니다. 계속 빨아먹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모더나 의장이 얘기하겠죠. 바이러스는 변이하지만 자기들 백신은 변종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뻔할 뻔짜입니다. 뉴스는 무조건 광고다라고 제가 제 친구 철수에 오른손을 걸었습니다. 원유 재고는 마이너스 9밀리언이었네. 제가 뉴스 잘못 봤습니다. 9밀리언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겠구나라고 했는데 원유 재고는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지난해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었다는 거겠죠. 실업률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국제통화기구 연례협의 결과 아까 발표했고요. 국고채 발행 계획도 그저그랬 했습니다. 내일은 연간 산업활동 동향, 주택건설 등등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옵션 만기를 다가오고 있죠. 요즘은 큰 이벤트가 없어서 그냥 시장이 매매 동향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간에가 좀 떨어졌습니다. 양시장이.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괜찮겠지만 지금 막판에 외국인이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콜옵션을 좀 사고 있어요. 외국인이. 2월 10일 옵션 만기일쯤 되면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급속도로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중심은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꽤나 기회가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기 트레이딩에 적기가 왔습니다. 지금 사실. 왜냐하면 코스닥만 볼게요. 이때 저점 형성됐죠? 보이시죠? 깨잖아요? 깼을 때 깨는 걸 내려가 지켜봅니다. 저는 여기 샀을 것 같아요. 지켜본 다음에 반등을 하고 지지를 할 때 이때 사면 됩니다. 이때 사면 요거 먹을 수 있죠. 그냥 종가에 팔았어도 병아리 눈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죠. 그런 거 괜찮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다시 70조를 넘었습니다.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포모를 느끼는 개인 투자자 말고 그냥 개인들이 많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오늘 시작은 명백히 하락장이었고 모든 종목이 떨어지는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굉장히 괴로웠고 제 계좌도 괴로웠습니다. 당연히 괴로웠지만 이때까지 올라간 게 있잖아요. 올라간 게 있기 때문에 좀 버틸만하다. 더 떨어져도 돼요. 오늘 모든 종목이 하한가를 가도 관계없습니다.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다우존스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볼 게 뭐가 있을까요?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지금 특히나 베트남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ETF들이 난리를 쳤죠. 미국채에 대한 미국채가 상승하고 있으면 결국엔 위험자산 선호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팔고 있다는 거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원달러가 약세입니다. 약세라서 이게 약간 선행하고 있네요. 선행하고 있고 유가는 어제 스탁파일이 좋게 발표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근데 나 신한 레버리지 열받네 생각해보니까 이건 나중에 다루시죠. 이건 제가 특집으로 다루겠습니다. 증권사는 굉장히 저격을 당해 마땅합니다. 제가 쌍욕을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걔네 진짜 안 될 놈들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수익이지만 이 정도 수익으로 만족할 만한 반등이 아닙니다. 유가는 코로나 이전으로 올랐어요. 올랐는데 왜 레버리지는 예전만큼 안 올라가죠? 그건 자기들이 상품 내역을 임의로 바꿨기 때문인데 이거 소송 어떻게 됐지? 소송 그러고 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